안녕하세요. 미스티파입니다. 회사와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일들로 지난 8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주부터 꾸준히 디파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 뉴스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시라면 웹3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웹3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웹3가 단순히 코인, 토큰 프로젝트에서 가격 펌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 마케팅 택틱인지 수단인지 혹은 우리 일상과 미래에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혁신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웹3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웹1, 웹2 단계가 있었겠죠? 웹1, 웹2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웹1은 1989년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개발된 월드 와이드 웹,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보고 있는 www 프로토콜이 이제 시초입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이 오픈 프로토콜은 1990년대 주로 회사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읽기 전용 웹사이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웹 2.0로 넘어오는 것이 2000년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모바일 폰 어답션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웹 1의 읽기 전용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되어 유저들이 소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읽고 쓰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웹2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공유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엄청난 웹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의 진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다 공평한 교육과 정보 습득의 액세스를 가지게 됨으로써 저희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5년에서 10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수의 상위 기업들이 웹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유저들의 정보들을 중앙 통제 시스템 하에서 통제하거나 불투명하게 수익화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웹2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웹2 이슈로는요,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소유를 하거나 수익화에 대한 100%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죠. 유저들의 정보가 불균형하게 그리고 불투명하게 누구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누가 이 정보들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중앙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AWS처럼 정말 자이언트한 클라우드가 파산을 했을 경우 이 유저들 그리고 웹사이트의 정보,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 소유권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한 웹2의 문제점들을 해결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대안이 웹3예요. 암호화폐 프로젝트 그리고 벤처 캐피털들이 정말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웹3 용어는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이자 폴카닷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는 게빈 우드에 의해서 2014년에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웹3라는 용어가 더 나은 새로운 인터넷의 비전을 가리키는 이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웹3의 핵심은 현재 소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웹 소유권을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등을 활용해 사용자들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2019년 패브릭 벤처스에서 웹 3.0를 사용자와 기계, 컴퓨터가 제3자 없이도 peer-to-peer,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가치 및 여러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음 세대의 웹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요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웹3의 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3의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유권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점과
무허가성, 무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웹3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웹1과 웹2 같은 경우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었잖아요. 웹3는 중앙화된 기업이나 개인이 통제, 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죠. 누구나 웹3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동등한 액세스를 가지고 웹3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데이터나 창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온전히 100% 갖거나 필요에 의해서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와우 게임 있잖아요. 와우 게임 아이템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뭐 $100를 주고서는 게임에서 조금 더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 이 와우를 출시한 블리자드에서 갑자기 유저 계정을 삭제하거나 뭐 게임을 중단했을 경우 이 $100의 아이템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소유권을 모두 잃게 되잖아요. 근데 이 웹3 내에 있는 웹3 내에서 지어지는 게임,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지어지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템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에 대한 데이터를 온전히 유저에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물론 당연히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게임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무허가성 알아볼까요? 이제 웹3는 무허가성이다. 이 무허가성이라는 거는 permission, 허락을 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픈 프로토콜 DApp이나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사용했을 때는 본인 인증을 할 필요도 없으며 계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3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유니스왑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 유니스왑의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에딩업을 해가지고 새로 카피, 변경, 개조한 새로운 앱을 굉장히 손쉽게 런칭을 할 수 있다. 나는 유니스왑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니스왑 측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코드를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센스로 이렇게 프로텍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앱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성이 여전히 무허가성의 이 핵심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웹3는 무신뢰성이다. 이 신뢰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웹2에서는 뭐 온라인 지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하지만 웹3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더나 다양한 가상화폐 토큰을 사용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앱 내에서 편안하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중개자라고 하죠. 미들맨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중앙 관리자가 없더라도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 최애의 관심사죠. 가상화폐는 이 웹3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탈중앙화된 웹3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나 프로토콜의 개선, 개발, 관리, 기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이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오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야 우리 프로토콜이 더 빨리 더 많은 좋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이런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유저들에게 프로바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요런 게 자발적인 참여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에서는 이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중요하시게 여기는데 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왜냐면 전 세계적에서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나는 US 달러를 주겠어. 나는 뭐 코리안 원으로 한국 원화로 결제 너네들에게 인센티브를 줄게. 요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를 만들어 이 인센티브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 인터넷의 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만 봐도 이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그 마이너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트코인을 네트워크 관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네트워크가 굉장히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3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진 못하겠죠. 이번에는 웹3의 한계, 또한 해결되어야 되는 도전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에요. 분산화된 네트워크는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비해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느립니다. 비자와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 속도를 비교하자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비자 대비 1000배 정도 느리다. 그러니 비자가 이더리움 대비 1000배 많은 트랜잭션을 1초당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더리움만큼 이더리움의 이 느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더리움 킬러 앱들이 등장을 하였지만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그 이슈를 완벽하게 해결한 체인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다.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현재로서의 화두이고 많은 벤처 캐피탈과 개발자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많은 시간과 돈과 그 리소스를 쏟고 있는 분야이죠. 두 번째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웹3 앱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 엑스트라 또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며 일정 수준의 지식 습득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접근성 부분에서도 아직 많은 교육과 그리고 어답션, UI, UX 부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오픈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한정된 체인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 체인을 쌓아야 되는데 누구나 체인에 아무 정보나 넣을 수 있게 한다면은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겠죠.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유저들에게 체인 안에서의 데이터 공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또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정하지 못하며 굉장히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손쉽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웹2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 오타 수정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 사용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리어나 아니면 이더리움의 롤업 시스템 확장성과 그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요. 이 비용이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의 수준 그리고 스피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고 큰 혁신과 프로그레스를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에 도전 과제는 모든 책임이 사용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 그리고 무신뢰성, 무허가성은 사실 양나라의 검과 같아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대신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웹3를 사용하다가 해킹을 당했어요. 웹3 지갑을 사용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유저들에게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어요. 혹은 사기를 당했어요. 이랬을 때 지금 사용자나 유저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보상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또 이제 트위터 엑스 파운더 웹도시나 일론 머스크도 웹3가 단지 유행어 또는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게 되고 있는 것이며 웹3는 다 구라다. 이거 버블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이 잭 도시 트윗을 볼까요? You don't own Web3. 너가 웹3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똑똑해야지. 이거 봐봐. 벤처 캐피털이랑 그 벤처 캐피털의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돈을 펀딩을 한 유동성 공급자들이 웹3를 소유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들의 인센티브를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웹3는 중앙 주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웹3 이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부분의 웹3 프로젝트들이 사실 벤처 캐피털의 대규모 펀딩을 받은 후 퍼블릭 세일은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적은 소량만 퍼블릭 세일로 유저들에게 토큰 분배를 하고 있죠. 퍼블릭 세일에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고 참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마켓에서 토큰과 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벤처 캐피탈이 이 유저들의 바잉 프레셔를 엑실 리퀴디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그 기간이 이 일반 유저들이 토큰이나 코인을 구매를 하는 시기이다. 그게 잭 도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벤처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단기 수익만을 위해서 초기 시장에 자기 포트폴리오 토큰, 코인 매물을 덤핑을 하면서 이 셀링 압박을 주는 것이 장기적 수익이나 그리고 브랜딩에 정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벤처 투자자 A가 매번 토큰을 받을 때마다 덤핑을 해. 바로바로 마켓에 셀링을 해. 그러면은 추후에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이 이 A라는 벤처 투자자들과 같이 일을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도 투자금 회수를 너무나 단기 뷰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웹3가 유저들에게 보다 나은 데이터, 보안, 소유권, 경제적,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는 거에서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장성이나 네트워크 노드의 집중화, 벤처 투자자들의 영향력 등에 대한 우려나 생태계와 기술이 우려 또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계나 그리고 기술이 점차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차차 해결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8년에 ICO 붐과 2021년에 이 토큰 그 프로젝트의 부밍 또한 바이브가 달랐잖아요. 이 웹3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인스트림 어답션과 빅테크 기업을 대처하는 웹3 기업이 또한 장기적으로 이 출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그림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웹2 앱이 어떻게 이 그림과 같은 웹3 앱으로 바뀌어 운영이 되고 가고 있는지를 배울 것이에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한 이 프로젝트의 토큰이나 코인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지 등 자세히 차근차근 배워볼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